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WWF 세계자연기금의 박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하면 휴식하고 커피 드시고 많이 가시는데 혹시 많이 가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소셜 토크 콘서트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WWF를 들어봤다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 팀원 한 분 계시고 들어보셨어요? 네, 한 분. 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혹시 그린피스는 들어보셨어요? 그린피스를 들어보셨다? 되게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네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WWF는 환경 단체예요. NGO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왜 NGO가 기업 파트너십이 있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패션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어떻게 기업하고 NGO는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학생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 예상대로 WWF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WWF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는 협업 이외에도 지금은 어떤 협업들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혹시 레슬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한참 저희 세대 제가 어렸을 때는 레슬링이 엄청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WWF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레슬링이라는 기관이 있었고, 이제 그 기관이랑 저희랑 소송을 해서 이제는 WWF2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월드와이드 펀드 포 네이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961년에 생겨서 환경기관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로서는 큰 단체인데요. 한국에서는 2014년에 생겼어요. 이런 환경 단체가 활동하기 어렵다는 중국에서도 거의 20년이 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처럼 국제적인 문제나 환경에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국가에서도 이제 3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정말 늦게 이제 WWF라는 단체에, 그린피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국에서 활동한 그런 환경 단체가, 글로벌 NGO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국가가 환경이라는 거에 국제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러 비즈니스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굉장히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늦게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나 이런 게 시작이 됐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뭐든 조금 빨리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 세계에서 100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환경에 좀 깊이 이제 한국 국내에서도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그 로고는 판다예요. 그래서 혹시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뭐 1600 판다라고 판다들이 여러 군데 이제 깔리는 전시 같은 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 반갑습니다. 그런 전시를 했었는데 저희 기관이 생긴 1960년대에 이미 판다는 멸종위기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베이스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는데, 그때 이미 이 판다는 중국에밖에 서식지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니 이렇게 중국 미지의 나라에
사는 판다라는 신기한 동물이 멸종위기라니 약간 이런데 좀 충격을 받아서 그때 멸종위기종의 상징인 어떤 그런 판다. 그래서 판다로 이제 저희 로고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100개국에서 500만 명 넘는 그 기부자들이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시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 소규모의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다를 로고를 하면 잉크를 블랙 화이트만 써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다른 판다의 모습으로 로고를 가지고 환경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잘 보이시나요? 네네. NGO랑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미국이나 큰 선진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뭐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저희가 뭐 패션 기업이나 브랜드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NGO랑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NGO랑 같이 하는 것에 되게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경 NGO는 이제까지는 사실 굉장히 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왔었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기업들의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에 좀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미팅을 기업들이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오해를 조금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그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NGO라는 단어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NGO라는 단어를 쓰면 기업하고 한국에서는 일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6년 차에 그런 들어가면서 그런 조금 오해들은 서로 많이 풀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거는 미국 데이터인데요. 미국에서는 기업의 CSR 담당자들이 그런 NGO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NGO는 이미 기업하고 같이 활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됐고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이런 NGO는 신뢰가 간다. 뭐 이런 NGO는 어떤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월등히 좀 항상 1등을 하고 있어서 좀 세계적으로는 좀 저희가 신뢰를 받는 NGO라는 걸 조금 자랑을 하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판다라는 로고를 보여드렸는데요. 원래는 야생동물 보호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뒤에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기업과의 협업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시작을 했는데 야생동물 보호하려다 보니 숲을 보호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대기가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6가지의 섹터를 저희가 글로벌에서 구분을 하고 멸종위기 종 보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글로벌의 고를 가지고 전 지구를 커버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매년 이제 연례 보고서를 내고 100개국에서 어떤 기업들과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WW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자들이 계시고 여러분과 같은 그런 개인들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운영비가 이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 기업들이 또 기부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기부로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한테 1년 동안 얼마의 돈을 받았고 이 돈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좀 다 누구나 들어봤을 것 같은 큰 기업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그 기업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도 저희는 더 많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플러스로 아까 뭐 패스트 패션 얘기도 하시고 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큰 기업들,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그런 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타깃으로 한다는 건 뭐 공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업들 위주로 변화해야만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 지구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큰 기업을 위주로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은 뭐 말할 것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 자연에서 오는 거는 사실인데 그 자연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2002년에 한 번씩 지구생명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를 내요. 그거는 아까 저희가 전 지구를 커버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지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물은 어떤 상태인지, 동물의 개체 수는 어떻게 된지, 대기오염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전체 체크를 하는데 지난 45년 동안 척추동물의 65%가 사라졌다는 뭐 이거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저희 이제가 조사가 나온 거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 이제 저희가 뭐 이 오늘 생명 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개체 수를 보면 되게 무서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희가 맨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지구의 변화와 무한하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살기 쉽지만 사실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자원이 지금 말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사실 예전 70년대만 해도 뭐 80년대 할 때도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염두를 해도 않아도 됐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장 위주로 가는 어떤 구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연 자원이 하지 않고 무한하다면 그렇게 계속 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저희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보고서나 연구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변해야 한다는 거를 계속 저희가 정보를 주고 뭐 때로는 압박을 하고 때로는 같이 협력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업들 그 패션을 포함한 그런 기업들과 일을 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입니다. 근데 그 NGO가 기업과 일하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NGO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들하고 저희가 일할 때 어떨 때는 약간 컨설팅 회사처럼 일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변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내게 많이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의사 결정을 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지속 가능한 그런 재료들을 살 수 있는지 그런 시장들은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데 좀 약간의 컨설팅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공감을 하세요. 뭐 이런 걸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방향도 이게 맞다. 근데 소비자가 그거를 뭐 알지 못하거나 사실은 구매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최종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뭐 가격,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종 구매가 설정이 됐을 때 기업에서는 뭐 이런 걸 앞으로 내세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소비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뭐 캠페인을 하는 게 맞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하는 분야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두 기업 대표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류 산업은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이 항상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같이 솔루션을 좀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내부 가이드라인인데 제가 잠깐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렇게 NGO가 기업하고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저희한테는 리스크 또 서로에게 리스크가 되는 게 그린워싱이거든요. 그린워싱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런 소비자 캠페인을 합니다. 우린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뭐 비즈니스 경영상에는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나오는 광고나 그런 마케팅적인 활동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한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린워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과 어떤 기업들과 일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런 것들을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린워싱이 아니라 진짜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뭐 SNS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저희가 뭐 광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막 댓글도 되게 많이 다시는 분도 있고 뭐 저희가 대기업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대기업하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그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다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관심은 되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있지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디자인에서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선 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뭐 공장을 짓는 여러 우리나라도 기준이 있겠지만 공장을 짓는 지역에 공장을 지음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진 않는지 또한 그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임팩은 없는지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진 않는지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디자인단부터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 이거 끝에 보면 컨슈머 비헤이버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럼 소비자는 이런 것들을 공정 과정에서 나타났을 때 이런 건 소비자와 이해와 공감이 되는지 그런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뭐 하나하나 저희가 다 가이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의류 사업이 갈 수 있도록 NGO가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비즈니스 협력 모델도 있는데 사실 다 좀 영어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자세한 정보는 또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저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의류 분야가 집중해서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임팩트를 줄이는 거. 근데 저희는 좀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런 모든 임팩을 줄이려면 사실 옷은 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질문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옷을 안 사면 되지라는 그런 좀 원론적인 다시 질문을 하기가 되고 근데 저희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좀 현명한 솔루션을 찾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환경적인 임팩트를 가장 줄이는 게 이제 큰 카테고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의 임팩트를 줄일 수 있는 아까 말했던 소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이스를 저희가 되게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뒷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 단계가 아까 말했던 소비자들의 공감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그래서 저희는 현명한 소비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사실은 제일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비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제일 아직 한국에서 이런 기업과 의류 기업과 비즈니스, NGO 협력하면서 아쉬운 점은 모두 다 이 마지막 단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저희한테 먼저 이제 연락도 오시고 저희가 연락도 하고 그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라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결국 가는 거는 홍보 캠페인 이쪽으로 사실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규모도 크고 브랜드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NGO와의 협력을 굉장히 기업들이 이미 중요시하기 때문에 WWF가 말하면은 기업들이 사실 움직이는 게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 되게 부러운데 한국은 솔직히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인지도의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나 이런 환경 경영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담당자는 PR이에요. PR 커뮤니케이션 홍보 마케팅 부서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경영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사회공헌 LG화학에서도 오셨지만 사회공헌을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기업에서도 많은 고용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이 있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선이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그런 부분의 인력을 되게 많이 늘리는 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그런 부분의 채용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고려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도 한국에서 지금은 5년째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25명밖에 한국엔 직원이 없어요. 뭐 더 큰 나라들은 뭐 되게 큰 규모로 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임원분 중에서 저희 기관 임원분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IT 업계에서 오셨는데 옛날에 90년대 IT 기업이 확 성장할 때 있잖아요. 그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뭐 관심 있으시면 웹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채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게 위축이 됐기 때문에 누가 기부를 요즘 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기업이 다 상태가 안 좋다는데 이런 NGO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5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사실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에서도 채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웹사이트를 보시면 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진로나 뭐 사업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NGO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니면 NGO에서 일하는 것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그러면 패션이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크게는 6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폐기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염료와 염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유기농과 올가닉 코트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소비자 마케팅. 그러면 소비자 아까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죽 제품이 특히 저희의 또 관심 분야 중에 하나인데 가죽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해서 국제적인 흐름과 그런 협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작은 기업들은 이 이니셔티브에 목소리를 내기는 쉽진 않겠지만 뭐 큰 기업을 위주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들어가는 것도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지속 가능한 경영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파리 협정 들어보셨어요? 기후 변화를
를 협의하는 파리 협정이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 가입 국가이고 뭐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탈퇴를 선언을 했지만 그거는 대통령 한 명의 결정으로 바로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이 탈퇴는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런 기후 변화에 관련된 협정을 이제 국가의 대통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그 사장님들 비즈니스 리더들이 그 기후 변화 회의에 다 참석을 되게 많이 하세요. 뭐 이런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왜 그런 사람들이 올까라는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미 외국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에 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후 협정이나 글로벌 회의에도 그 바쁜 사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WWF가 한국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도 이런 협정, 글로벌 기후 협정이나 이런 대화에 우리나라 비즈니스 리더들이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선순위가 다른 쪽에 두신 분들이 좀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글로벌 흐름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탑다운의 그런 운영 시스템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뭐 위에서 시킨다고 다 따라가는 게 사실은 부당한 경우도 많고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환경에 있어서 가끔은 탑다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NGO로서 이제 기업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대표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바뀔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든 경영과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합의해서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나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런 데 계속 관심을 갖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노력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인증을 받는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WWF는 NGO지만 일부 인증은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해서 그 제3의 기관이 이제 인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여러 번 좀 언급이 됐던 그런 유기농 관련된 그런 국제 기준의 그런 인증 그런 것들을 받는 것도 기업들에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기농 인증 그 면 이외에도 뭐 RDS라고 우리나라 이제 다운 파카 같은 거 되게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RDS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을 한 공정을 거친 그런 파카? 네, 그런 제품에 주는 인증이에요. 근데 되게 놀랍게도 RDS를 소비자분들의 물어보면 아시는 분은 거의 없고 기업에서도 잘 모르는데 RDS를 받은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RDS를 받게 됐냐고 담당자밖에 거의 모르세요. 물어보면 수출하는데 RDS 받았어? 라고 유럽 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RDS를 받지 않으면 수출이 이미 선진 시장을 막히기 때문에 이미 선진 시장에서는 그 기업의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기준으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오리털 제조의 제품들은 RDS를 되게 많이 이미 받고 있고 저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가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그냥 빨리 얘기할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는 좀 사례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례를 이번 발표 요청을 받고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계속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6가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개쓰는 연료와 염색 다 친환경 천연 염색을 거친 그런 티셔츠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그렇게 큰 브랜드는 아닌데 그 수중 생태계 악화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염색 과정을 활용해서 환경적인 임팩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보타닉 다잉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어서 특별히 좀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까 말한 염료와 염색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경영적인 부분에서의 변화와 이것들을 알리는 소비자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H&M 같은 경우는 아까 사례도 나왔지만 패스트 패션이 맞고 여러 가지의 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환경적 임팩이 주고 있는 기업인 거는 확실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WF가 H&M이랑 같이 일하는 이유는 지난 10년 가까이 H&M은 지구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프로세스 여러 가지 보여드렸지만 패스트 패션이나 큰 기업이 의류를 생산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사실 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할 때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용한 물만큼은 깨끗이 환원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저희 WWF랑 같이 이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소비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마도 패션에서 가장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디자인을 활용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지구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 같은 그런 디자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같이 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이러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아직 사회공헌이나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크진 않지만 H&M에 제가 지난달에 뭐 콜이 있어서 그냥 컨퍼런스 콜 했었는데 H&M 독일 분이 와서 그런 설명을 세미나 같은 걸 해주셨어요. 근데 거의 뭐 NGO에서 오신 줄 알 만큼 그렇게 지속가능 경영이나 이런 거를 H&M에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가는 팀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이런 기업들의 노력 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사실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영국에서 이런 바이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가죽 제품을 생산을 절대 이제는 하지 마라고 저희는 말을 하진 않지만 가죽과 대체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제를 제한함과 동시에 그런 가죽 제품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된단 말이야 라는 그런 바잉을 할 수 있을 때 가이드를 제안을 하고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들을 영국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플랫폼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국에서도 실행할 거를 조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건 패션은 여러 가지 좀 귀여운 디자인과 가죽 제품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제 이니셔티브는 G7 패션 팩트라는 것들이 이미 기업과 여러 국가들의 주도하에 그런 성명이 발표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잘 찾아보면 이제 해외 뉴스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벌써 패션 기업들이 여기에 보이는 그런 이미 32기업이 서명을 이미 했고 그리고 참여 기업들을 보시면 뭐 임팩트가 큰 기업들이 아예 경영의 방식을 이쪽으로 이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기업들을 조금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서약 같은 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직까진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기업들한테 계속 좀 압력을 넣고 있는 건 당장은 안 되지만 2030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2030년까지 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먼저 우리가 같이 솔루션을 내보고 선언을 하자라고 이제 선언을 많이 유도를 해요. 근데 국내 기업들 선언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십니다. 왜냐면 선언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면 그 비판과 막 그런 걸 어떻게 누가 감당하냐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언을 유도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을 계속 유도하는 거는 계획 수립과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압력이나 그런 것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런 선언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등 기업이 하면 2, 3, 4 등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1등 기업 아니면 좀 임팩트가 큰 기업들 위주로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을 서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다 동의는 다 안 하세요. 별로 동의는 하시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도 공감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니셔티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와 같이 아디다스도 해양 플라스틱을 통한 그런 운동화들 그런 것들이 출시를 해서 폐기물 업사이클링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도 업사이클링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패션 위크 뭐 이런 걸 하면 옛날에는 막 모피를 입은 그런 예쁜 모델들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인조로 만든 제품이라던가 염색을 최소화한 제품들이 트렌드처럼 패션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프라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모피를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선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선언과 함께 뭐 해양 보호와 아까 뭐 이런 기부로 연계된 그런 활동들이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파타고니아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본인들의 제품은 이제 사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이렇게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고 광고 역시 이 제품을 사지 마라 이런 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소비 그 팬층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공감하는 소비자층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치얼업 캠페인인데요. 요즘 낚시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또 낚시 의류도 많이 생산이 되고 낚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끌어지면서 우리가 치어를 또 많이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폐그물로 그런 옷을 생산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고 저희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갖고 놀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젊으신 것 같아서 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 팔찌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치어 팔찌라고 치얼업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치어들이 법적으로 사실 잡으면 안 되는 센티미터들이 있어요. 볼락 뭐 감성동 20cm, 21cm 해서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해서 굿즈로 좀 저희가 나눠드려서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 1등. 네.
대부분 일본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전체 소비량 보면 물론 일본이 클 수도 있지만 1인당 국민 소비량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커요. 우리는 된장찌개 하나를 먹을 때도 멸치를 다 우려내서 먹고 모든 물에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자라는 이제 참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많이 같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